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과학선생님 캡틴 차입니다. 자, 오늘 디딤 영상은 여러 가지 전기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고속 충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그 전에 먼저 전기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등, 자, 교재를 보도록 하죠. 전등, 다리미, 난로, 오디오, 전동기, 이어폰, 선풍기, 밥솥 등이 있는데 전부 다 전기 에너지가 원래 이 전자제품의 가전제품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만 이제 분류하도록 전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등은 비대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다리미는 열을 내는 것이니까 열 에너지. 그다음에 난로는 또 열 에너지겠죠. 그 다음에 오디오는 소리 에너지라고 합니다. 소리 에너지. 자, 그 다음 스피커로부터 나오는 거죠. 자, 전동기는 모터입니다. 전동기와 선풍기 안에 전동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둘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폰도 우리가 작지만 소리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기밥솥은 열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전기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데 왜 다른 에너지는 아니라 왜 전기 에너지만 이렇게 할까요? 자, 그 이유는 전기 에너지가 전환이 되기에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화석연료 있죠. 화석연료, 휘발유를 자동차에 넣습니다. 자, 자동차에 넣었는데 이때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거죠.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비율이 30%가 채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100의 화학 에너지가 들어가서 30%밖에 운동 에너지 전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70%는 어디로 갈까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 다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서 공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죠. 자, 그러면 전기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될 때 효율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기차 보이죠? 전기차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굉장히 싸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연료가 전기이기 때문이죠. 전기에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을 할 때 그만큼 열이 많이 적긴 합니다. 열이 굉장히 적긴 합니다.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데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죠. 우리 생활에서 전기 에너지가 없으면은 우리는 지금 하루라도 살기가 굉장히 벅찹니다. 물론 못 사는 건 아닙니다. 먹을 수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당장 휴대폰이 없죠. 이렇게 빛이 없죠. 밤에 깜깜하게 됩니다. 자, 등등 전기 에너지는 우리 생활에 필수이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물론 다른 에너지도 있습니다. 다른 에너지도 전환이 잘 되는데요. 이 전환 과정에서는 보통 마찰이 일어납니다. 위치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농구공 같은 경우에 바닥에 툭 하고 튕기는 순간에 이미 에너지를 손실을 합니다. 어떤 에너지로요?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가 납니다.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그 빠져나간 만큼 다시 올라왔을 때에 처음 높이만큼 되지가 않죠. 물론 중간에 공기와의 마찰에 의한 또 열 에너지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떨어졌다가 올라왔다 떨어졌다가 결국에는 땅에 멈추게 되죠. 그럼 전부 다 열 에너지로 전환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처럼 모든 에너지가 전환이 될 때 필수적으로 갖다 붙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열 에너지입니다. 이 열 에너지가 나오지 않고 100% 전환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런 것을 만들려고도 안 하겠죠. 물론 만들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쌤이 완벽하게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전환이 될 때 열 에너지가 나옵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핸드폰은 여러분들이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면 소리 에너지와 빛 에너지가 되는데 물론 진동 에너지도 붙겠죠. 그런데 열이 많이 나죠. 열의 방출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손실을 입습니다. 자, 그래서 열을 작게 나게 하면 할수록 배터리 효율이 좋습니다. 자, 기기 효율이 좋은 거죠. 자, 이런 효율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라 하면요. 바로 소비 전력입니다. 소비 전력. 자, 소비 전력. 전력이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초당 얼마만큼 사용하느냐. 만약에
100줄의 에너지를 1초 동안 100줄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 제품은 100와트가 되겠습니다. 100와트. 자, 단위는요. 줄 퍼 세크입니다. 줄 퍼 세크. 1초 동안 1분에 1초 동안 100줄이니까 줄 퍼 세크가 되겠지만 요거를 과학자들은 이렇게 퍼 세크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와트라고 합니다. 와트라고 씁니다. 단위는. 자, 그러면 여기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자, 소비 전력은요. 자, 단위 시간 동안 전기 기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와트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소비 전력 구하는 식은요.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 자, 근데 이렇게는 실제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계산을 할 때요. 소비 전력을 P라고 합니다. P. 자, 소비 전력은요. VI입니다. VI. 자, V가 뭐죠? V가 바로 전압입니다. 자, 전압. 기기에 공급되는 전압입니다. 그리고 기기에서 흐르는 전류입니다. 전류. 자, 전류.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핸드폰이 있으면 이렇게 핸드폰이 있고 여기에서 쓰는 요 안에 흐르는 공급되는 전압은 5V죠. 5V. 자, 5V고요. 직류 5V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쓰는 안에 흐르는 전류는 뭐 차이가 조금씩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요 안에서 만약에 0.1 암페어가 흘러요. 그러면 얘는 얼마냐? 바로 0.5와트가 됩니다. 두 개 곱해주면 돼요. 자, 헤어드라이기가 헤어드라이기는 보통 2200와트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1초 동안 1초에 22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헤어드라이기 몇 볼트에 꼽죠? 네, 220볼트에 꼽습니다. 자, 220볼트를 꼽았을 때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냐면요. 자, 요거는 자, 2200은 220 곱하기 얼마다? 예, 10암페어입니다. 10암페어. 10암페어의 전류가 흘러서 얘가 2200와트가 되는 겁니다.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거를 줄로 표시를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1초 동안, 만약에 자, 이걸 해봅시다. 굉장히 이거는 2200줄을 10초 동안 사용했어요. 2200줄을 10초 동안 사용했을 때,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 반대로 얘기했네요. 10초 동안 2200줄을 사용했다면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자, 시간과 전기 에너지가 나오면은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10초 동안 2200줄 나누기 10초를 하면은 이제 220와트가 됩니다. 220와트. 자, 그러면은 이 220와트짜리 내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싶어요. 왜? 구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면요.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면 요거는 220볼트죠. 우리가 220볼트 곱하기 1암페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전기기구에는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 전력 1초 동안 몇 줄의 에너지를 사용하는지를 구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러면 2200와트짜리가 있고 220와트짜리가 있고 뭐 5와트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LED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7와트밖에 되지 않아요. 1초에 7줄. 1시간 동안 사용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죠.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몇 줄의 에너지를 사용하느냐?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3600을 곱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용한 것이 바로 뭐냐면 뒤에 그냥 hour를 붙여버립니다. watt hour. 자, 보세요. 그것을 우리가 전력량이라 합니다. 전력량은 왜 구하냐면요. 전력량이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의 양을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걸 줄로 표현을 하려면요. 3600을 곱해줘야 되니까 1시간 동안 사용했다 치면 그래 3600 곱해주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쓰는 게 헤어드라이기 뿐입니까? TV, 충전기, 컴퓨터, 냉장고, 드라이기, 세탁기 엄청나게 많죠. 이걸 갖다가 또 매 시간 계산하는 게 아니죠. 이걸 매 시간 계산해가지고 돈을 주진 않잖아요. 1시간 됐으니까 내 통장에서 5,000원이 빠져나간다. 아니잖아요. 한 달로 계산합니다. 다시 말해서 24시간 곱하기 30. 어마어마하죠. 이 시간 동안에 사용한 것을 줄로 표현하려면은 지면을 너무 많이 차지합니다. 계산 방법도 너무 틀리고요. 그래서 전력량을 계산할 때는 뒤에 그냥 시간을 붙여줍니다. 시간. 자, 보세요. 여기 와트
시 또는 와트 아워라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력 곱하기 사용한 전력량은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 양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전기 에너지 사용했으니까 너는 이만큼의 돈을 내어라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전력 곱하기 시간.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2200W짜리 헤어드라이기를 1시간 동안 사용했다. 야, 1시간 동안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머리가 긴 이만큼 오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분은 말릴 수도 있겠죠. 드라이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2200W라고 또 하는 것은요, 전격 전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격이란 것은 이 기계를 풀로 가동했을 때, 뭐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센 바람, 파워로 했을 때, 가장 낮은 온도 설정하고 했을 때 전격 전력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앞에 보면 전격 전력이라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 뭐 드라이 같은 경우는 가장 센 바람으로 가장 높은 열로 가열했을 때가 되겠죠. 자, 곱하기 1시간 동안 사용했어요. 와우. 1시간 동안 사용하면 전력량은요, 2200Wh가 되겠죠. 만약에 10시간을 사용하면요, 이렇게 1시간씩 열을 사용했어요. 그럼 10시간이 되겠죠. 그러면은 22,000Wh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공 3개가 붙어버리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일상적으로 킬로와트를 사용합니다. 22kWh가 되겠죠. 자, 22kWh. 자, 이것도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그죠? 작은 숫자예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작은 숫자입니다. 킬로와트. 그래서 킬로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아파트 관리비에 보면은 또는 전기요금서에 보면은 전력량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사용했고 그래서 얼마를 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요금은요, 시간대마다 틀리고 계절마다 틀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틀리고요. 가장 높을 때가 언제냐? 가을과 겨울입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틀립니다. 가장 쌀 때가 언제냐?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가장 요금이 쌉니다. 한 40원 합니다. 40원, 1kW당 40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놀아야지. 물론 아무도 사용 안 하니까 싸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양은 같은데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좀 덜 사용하라고, 또는 그때 더 많은 에너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비싼 게 되는 거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쌉니다. 그래서 밤 11시부터 6시까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충전을 해요. 그러면은 가장 싼 가격을 물 수 있겠죠. 자, 뭐 복잡하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 짜잔, 바로 고속 충전입니다. 스마트폰 고속 충전은요, 삼성, 그 다음에 애플, 그리고 그 외의 것으로 나뉩니다. 자, 물론 무선 충전도 마찬가지예요. 자, 가장 빠른 건 뭘까요? 가장 빠른 것은 LG, 삼성, 그 다음에 아이폰 중에 가장 빠른 것은 뭐겠습니까? 예, LG입니다. 지금 LG는 휴대폰을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사업을 접었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자,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삼성과 애플 외에 핸드폰은 대부분 다 18W까지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삼성은 15W까지, 그리고 애플은 12W를 규정을 하지만 실제로 나오는 이 전력은요 10W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느려요. 배터리 용량이 뭐 이렇게 보통 요즘에는 5000 정도 되죠. 5000mAh. 근데 이게 5000 정도를 채우려면은 80%까지는 고속 충전을 쫙 합니다. 80%까지는 고속 충전을 쫙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완속 충전을 해요. 자, 그 이유는 사실 잘 몰라요, 쌤도. 뭐 이유가 있겠죠. 하여튼 80%까지 30분 만에 채워줍니다. 80%까지. 뭘 사용하면은 퀄컴에 나오는 퀵차저 4를 사용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가 보는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전기에 보면요. 충전기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5W. 펜을 좀 켜볼게요. 자, 여기 예, 여기 5W죠, 5W. 자, 5W. 여기 지금 잘못했습니다. 이거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전력은 소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일반 충전입니다. 일반 충전기의 출력은요. 여기 5V 곱하기 1A입니다. 5V 곱하기 1A. 요거는 보통 잘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5V 곱하기 1A. 자, 그 다음에 고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10W 이상을 고속 충전기라고 하고요. 5V 곱하기 2A 또는 뭐 9V 곱하기 0.5A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즘에는 이렇게 10W로는 택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굉장히 충전기의 용량이 커졌기 때문에 10W로는 고속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완속이라 하길 수 없지만 고속도 아닙니다. 그냥 어중간한 그런 포지션입니다. 요즘에는 100W까지 나왔어요. 근데 100W까지 충전을 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100W까지 충전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 핸드폰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핸드폰에서 그만큼 큰 전압과 전류를 흘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다 타버립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핸드폰 같은 경우에 말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 요즘 C타입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C타입으로 할 수 있는 이 충전기가 있어요. 그거를 쓰면 굉장히 빠르게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속 충전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충전 케이블. 충전기와 충전 케이블 둘 다 고속을 써야 됩니다. 하나만 하면은 완속 충전이 됩니다. 선생님 직접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고속 충전 어댑터에다가 그냥 완속 케이블을 끼우면 똑같아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색깔이 틀려요. 색깔이 오렌지 색깔 또는 파란 색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눈에 보겠습니다. 자, 퀵차지 1.0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30분 동안 충전을 하면은 34%가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2.0, 3.0, 4.0까지. 4.0이 언제 나왔냐면은 2017년도에 나왔는데요. 자,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80%까지. 지금 뭐 선생님 주위에 없어가지고 보여주기 힘든데 중간에 USB 끼우는 부분이 안에가 색깔이 달라요. 파란색으로 파란색이 아니라 주황색으로 되어 있어요. 주황색으로. 그걸 약속을 했습니다. 주황색으로 하면 퀵차지라고. 퀵차지 뭐 2.0, 3.0, 4.0도 조금씩 색깔이 틀리다고 하는데 그걸까지는 생각이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PD 2.0이라고 했어요. PD 2.0 100W까지 나옵니다. 요거는 100W가 나오려면은 어마어마한 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은 안 됩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는 됩니다. 그렇지만 요 PD, 요 100W짜리를 핸드폰에 꽂아도 그 핸드폰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만 받을 수가 있어요. 뭐 LG 같은 건 18, 삼성 같은 경우는 15까지밖에 충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퀵차이 4.0으로 28W까지 제대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스마트폰 충전에 오해가 있습니다. 고속 충전을 하면 배터리가 수명이 짧아지느냐? 아닙니다. 수명이 짧아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이나 PC에서 고속 충전 시 기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아닙니다. 사실 무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형폰도 고속 충전을 할 수 있다. 예, 고속 충전은 되지만 그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핸드폰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회사마다 어떤 방식인지 보도록 하죠. 갤럭시는 한 4년 전인가요? 그때 노트였나? 노트 8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불이 나요. 배터리 화재가 사건이 계속 났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죠. 다 리콜을 하고 배터리 때문에 결국 못 찾았어요. 그리고 원인도 못 찾아가지고 결국에는 빠르게 그 다음 버전을 내버렸습니다. 빠르게 그 다음 버전. 그러니까 뭐 노트 8이면 노트 9이겠죠. 빠르게 그 다음 버전을 내버렸어요. 내버리면서 최대 충전량을 낮춰버렸습니다. 18에서 15로 낮췄어요. 15로 낮췄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요 안에 것도 안에 보이면 좋겠는데, 요 안에 색깔이 다른 색깔이에요. 퀵차지는. 자, 갤럭시는 보죠. 자, 10A 고속 충전합니다. 10A가 아니고 10W 고속 충전을 하거나, 또는 요 9 곱하기 1.67 돼 있죠. 언뜻 왜 나왔지? 잘 모르겠네라고 해서 선생님 바로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 곱하기 1.67은 15W 맞죠? 자, 15W가 되겠습니다. 10W가 최고입니다. 25W까지 충전 지원했네요. 예전에는. 와우.
근데 그 이후 불이 난 이후에는요, 15W까지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느린 고속 충전은 바로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아이폰은 불행하게도 12W입니다. 자, 그것도 50%까지만. 저 아까 퀄컴은 80%까지 고속 충전, 20%는 완속이어야 했는데 아이폰은 50%까지만 고속 충전, 그것도 느려요. 10W밖에 안 됩니다. 10W. 12W 고속 충전기가 12W짜리가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딱 대보면요, 테스트키를 대보면 10W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W로 50%, 나머지는 완속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아이폰은 왜 1년만 쓰면 배터리가 1시간을 못 가느냐, 뭐 이런 말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바꾼 것 같습니다. 물론 선생님도 옛날 지식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바뀐지 몰라요. 쌤이 알고 있는 이 예전에 충전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막 세세히 알아보았을 때가 한 2년 전인가 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알던 지식이 뭐 지금까지 그것도 변하지 않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2019년도 정도에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다른 것들 에너지 전환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에너지 말고요. 화석, 우리가 먹고 힘을 내고 있죠. 우리가 먹고 체온을 내고 있죠. 체온 유지에 우리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무슨 에너지겠습니까? 화학 에너지입니다. 화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열 에너지와 이렇게 운동 에너지, 심장이 뛰고 소화가 되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가 전환될 때 꼭 나오는 게 뭐라고 했죠? 전환 과정에서 꼭 발생하는 것이 바로 열 에너지입니다. 열 에너지가 작게 나오면 작게 나올수록 효율이 높다고 했죠. 그래서 효율을 높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애를 씁니다. 자, 그리고 뭐 전기 에너지 말고 화석 연료 말고 뭐 딱히 뭐 기억나는 게 없는데,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이 있어요. 뭐 소리 에너지로 전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치면 소리 에너지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소리 에너지와 통통 이게 마찰해야 열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진공이야. 진공이란 말은요, 진공이라는 말은 소리가 안 납니다. 왜? 소리 전달이 안 돼요.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없습니다. 물론 쌤 몸이 있죠. 몸 안에서 이렇게 귀로 전달이 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진동에 의해서 진동이 귀까지 연결되면은 되겠지만 요 근처 앞에 있는 사람은 소리가 안 들립니다. 진공에서는요. 그래서 여기서 뭐밖에 없느냐면 진공 안에서는 열 에너지밖에 안 납니다. 열 에너지.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되는 경우입니다. 아주 많은, 지금도 아직까지도 매번 에너지가 전환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데 공이 튀어가지고 다시 올라오는데 그 높이만큼 못 올라오지만은 그만큼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에너지의 총합은 보존이 됩니다. 바뀐 여기서 요만큼 다시 뛰어 올라오는 동안 쓴 에너지와 그 다음에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다르죠. 그럼 그만큼이 열 에너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빠져나간 열 에너지와 여기 위치 에너지를 더하면요,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에너지는 다 총합은 같습니다. 에너지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